그 이제 첨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첨삭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이제 수업은 8시부터 10시까지잖아요. 그죠? 8시부터 10시까지고 첨삭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12월 달에 안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런데 원래 이제 원칙상으로는 월요일 금요일 6시까지는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월요일 금요일 안 되는 친구도 있죠. 김정이랑 지수 돼? 안 되죠. 그거 뭐 이따가 날 잡아서 얘기하고 이따가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풀 게 산더미예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닐 건데 이런 어머님들 오시면 이걸로 보여드리거든요. 왜? 어머님들 오시죠? 저희 실시간 모니터. 얘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강좌를 제가 새로 깔아놨는데 혹시 그냥 편지 준비나.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고등과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형 분석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누구 네. 거예요? 어? 누구 거예요? 네 거요. 아 잘했네. 높은 거? 근데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메솔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별이들이 정말 들어왔어요. 아 그래? 노란색. 노란색. 미요? 미요? 쓰레기. 짠!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는 그 아예 숙제를 지금은 제가 프린트로 드리잖아요. 근데 숙제를 이제 프린트로 안 드릴 거예요. 겨울방학 때는.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관리를 못 합니다. 프린트를. 그게 제일 커요. 프린트 어디 갔니? 그러면 모르겠어요. 뭐 이러고. 그리고 프린트는 한번 하시고 나시게 되면 쌓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뭐 걷어서 지금 한 달마다 이제 이번 달에도 이제 그 여러분들 집으로 자택으로 이제 한 달 동안 풀었던 게 이제 배송이 될 텐데 집 없어요. 집이 없어요? 자, 배송이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습니다. 배송이 됐는데 이제 어머님이 그 유인물을 한 달 동안 했던 걸 받아보시고 그럴 거면 학원에 왜 다니니?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애가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와요? 이러니까 아 어머님이 이제 화나셔서 그런 경우도 있고 퇴원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해야 되는데 겨울방학 때는 이제 그 일단 첫 번째는 프린트가 없습니다. 없게 할 거예요. 최소한 프린트를 최대한 없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제가 프린트로 뽑아드리지만 숙제 같은 경우도 그 책으로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숙제 교재가 워크북 형태로 나갈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게 라인업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푸시는 거 지금 이 숙제책 같은 경우에는 기초 확인학습이라고 해서 연산이죠. 거의 대부분이 기초 연산. 시중 문제집으로 치면 센 A단계 정도.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꾸준히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11월, 12월 달에 과제는 이걸로 한 거예요. 일부러.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연산력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과 가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 못하면 이과 못 갑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보다 한 살 많은 선배 이과 간다는 걸 뜯어 말려서 문과로 돌렸거든요. 그 친구가 연산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괜히 가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이과 문과 통합 부서요. 우린 아닌데. 아니잖아요, 아직. 여러분들은 아시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응? 재수하면 망하네. 1년 불문. 아니 재수까지는. 재수까지는 괜찮아요. 삼수하면 안 되죠. 아 1년 불문. 근데 벌써부터 삼수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수능 성적표 나온 건 아시죠, 여러분들? 네 저희 네. 형 그거는 이제 그 나중에. 자, 양아대교. 일단은 양아대교. 프린트를 없앨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없고 여러분들한테 겨울방학 때는 숙제 노트가 제공이 될 거예요. 숙제 책이, 워크북이 제공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교재 말고 수업교재 말고 수업교재도 이렇게 두껍게 안 만들 거예요. 너무 두꺼워요. 수업교재도 얇게 만들 겁니다. 과해요. 너무 과해요, 문제가.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되면서 바뀌는 점이 뭐가 있냐면 공식 노트가 주어질 거예요. 공식 노트가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공식 노트입니다. 노트예요, 노트. 사이즈 조그만 사이즈로 여러분들 그 영어 단어장처럼 들고 다니실 수 있게 수학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정확히 말하면 제가. 네. 욕 먹고 있죠. 모든 이제 우리 형은 다 쓸 건데 여러분들 공식 노트 주어지면 이거는 겨울 방학 때 그 커리큘럼 표가 나갈 거예요. 진도표가 나갈 건데 그 진도표대로 시험 봅니다. 매일 우와. 영어 단어 시험 보듯이 매일 볼 거예요. 겨울 방학 때 단 수학원만, 수학 2는 아니고 수학원만. 네. 알겠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 같은 것도 외우셔서 빈칸에다가 채워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결과에 대해서 통과 못하시면 당연히 재시험 보고 가셔야 되고요. 재시험 통과 못하면 또 재시험 보고 가셔야 되고요. 왜냐? 시간은 많거든요. 겨울방학 때는. 지금이야 10시에 수업 끝나면 10시에 바로 가야 되니까 재시험도 못 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도 10시간이요. 아니 아침 8시 반에 수업을 하면 수학은 그리고 자습 시간이 있잖아요 뒤에. 네, 윈터 하는 친구들 자습 시간 있고 윈터 안 하는 친구들도 뭐 뒤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 시간마다 시험을 볼 겁니다. 아시겠죠? 바뀌는 게 두 가지예요. 그치?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그냥 윈터 시간표는 좀 알려주세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말씀 시키면 제가 독하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1 첫 중간고사를 정말 잘 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은. 왜냐면 그래야지 공부가 재밌어져요. 기말도 생각해봐. 아니 기말은 당연히 기말도 당연히 잡아야 되지만 시끄러워 조용히 봐. 95점 50점. 기말을 잘 보고 아니 기말을 잡고 중간을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냐면은 일단 공부가 재밌어져요. 왜냐면 아니야 진짜 니네가 해봐. 니네가 여러분들이 윈터 때 정말 열심히 하고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4개월을 정말 새롭게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를 딱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50점이에요. 슬프잖아요. 짜장면 진짜 싫다. 그럼 욕먹어도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시켰는데도 안 하고 막 뺀질대고 뭐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그러시면은 그렇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단 신성고 제외. 신성고 제외. 신나는 왜요? 네? 신성고요? 붕은 하나씩. 아이 그 나중에 고등학교 한번 해보. 그리고 고등학교 여러분들 썼나? 이제 써요? 이제 쓰죠. 쓰기 전에 꼭 상담하세요. 저랑 절대로 저 오늘 써요. 나 써. 내일 벌써 썼어? 저 됐어요. 큰일 났네. 아니 근데 저 그거 금요일 다시 근데 쓸 수 있어요 지금. 진짜로 쓰. 남학생들아 예. 아 여학생들은 괜찮은데 남학생들아 내가 하나만 부탁하자. 신성고 웬만하면 쓰지 마라잉. 안 써요. 강릉 여고. 그 학교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니네가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야. 예. 쌤 절대 안 가요. 왜 써요? 네, 그러니까 그거 오늘 항상 해야 돼요. 알았어요. 끝나고. 그냥 버스 타. 자 버스는 타. 언제까지야? 원서가? 그 저 언제 때요? 겨울방학 하기 전까지 계속. 겨울방학 하기 전까지 계속? 내일 아닌 내일. 아니 언제 제출이야? 언제 제출해서 원서 그 고등학교 뺑뺑이 그 제출이 언제야? 저 금요일 아니에요. 중반? 아니야 그거 지금 짜내는 게 아니죠. 아 진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간만 내는 거야? 네. 희망? 저희 도장 찍어서 내일 돼요. 나 때요? 소리야. 오늘 학교마다 알았어. 어쨌든 간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4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럼 공부가 재미없어져요. 그러면 네. 가뜩이나 어떤 점수도 더 없어집니다. 아. 네. 어떤 재미도 더 없어져요. 행노재미 되는 거죠. 네. 공부가. 근데 공부를 여러분들이 즐겁게 좀 하려면 이왕 하는 거면 즐겁게 하려면 점수가 좀 오르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 네네.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 뭐 게임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요리나 이런 것도 요리 열심히 해가지고 배워서 했는데 망했어.
때려치고 싶잖아요. 그죠? 게임 같은 것도 열심히 해서 퀘스트 깨려고 딱 했는데 마지막에 딱 나오는 화면이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아무런 이득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뭔가 깨는 맛이 있어야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반배치고사 이거보다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고1 첫 중간고사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멘탈적으로. 중간고사 때 가보고 뭐하요? 다 보죠. 그 예체능 이런 거 빼놓고 하는 학교도 있고. 근데 국어, 영어, 수학 뭐 주요 과목들 위주로 국영수, 사과 5과목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좀 좋은 성적을 받고 자기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좀 열심히 한 보람찬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가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고 윈터 때도 계속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저 같아도 때려치고 싶겠죠. 이런 생각 들겠죠. 아, 나는 해도 안 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네. 쌤이 재수할 때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했는데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수능 전 2달 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고3 때 성적 그대로 나온 거예요. 7개월을 했는데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그때 가을이잖아요. 9월이. 가을바람이 차더라고요. 옥상 올라가 있는데. 네. 아니 뭐 옥상에 난간에 매달린 건 아니고요. 옥상에 올라서 그냥 밤하늘을 보는데 막 가을바람이 차고 막 스산하다 그러죠. 네. 옆구리도 시리고. 옆구리도 시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왕 해온 거 했으니까 뭐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 알겠지? 그게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80점 맞을 만큼 공부했어 80점까지 나오면 좋은 거야. 아니 80점 맞을 만큼도 공부 안 했는데 80점 나오길 바라면 그건 욕심이죠. 고등학교를 가시면 여러분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1 첫 중간고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고1 첫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는 기초를 닦는 시기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윈터 때까지예요. 12월, 1월, 2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독하게 맘먹고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확실하게 할 겁니다. 숙제책과 이 공식 노트는.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아주 들들 볶을 거예요. 네.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수원 처음 배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블랙라벨 문제 던져주면 여러분들 풀 수 있어요? 없죠? 블랙라벨 신선거 부교재 고2 되면 자이스토리 기출문제. 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야죠. 근데 보시면 메솔릭 등급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1.1.2 해가지고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수분해에다가 보시면 여러분들 유형 분석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3등급, 2등급, 1등급이 있어요. 1등급이 제일 어려운 거, 2등급이 중간, 3등급이 초반인데 자 12월 달에는요 제가 프린트로 드리는 숙제는요 다 이겁니다. 이거 혹은 요거 조금.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에 들어가시면 제가 다시 세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새로 만들어진 12월 강좌 화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유형 분석에는 여러분들 화면에선 여기만 뜰 거예요. 난이도로 치면 하부터 제가 중하, 중중까지 해놨어요. 자, 목표를 잡자고. 잘 들어. 12월 달 한 달 동안 공부를 하지. 한 달 동안 공부하는데 그냥 그냥 끌려가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뭘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공부를 했으면.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공부는 지났다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제일 중요한 학습 습관은 뭐냐면 혼자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사실 공부할 시간 굉장히 없어요. 학원 나올 시간도 사실 별로 없어요.
뭐 기숙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은 주말에밖에 못 나오죠? 여러분들 야자 만약에 초창기 때는 야자 엄청 시킬 거거든요. 일부러 학교에서. 그러면 야자 하면은 주말밖에 못 나와요. 아니면 주중일 해봤자 수요일 하고. 아니면 뭐 야자 안 해도 여러분들 나오는 시간은 한정이 돼 있다고. 점점 의존성을 떨어뜨려야 돼요. 학원 수업에 대해. 앞으로는.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가 뭘 공부하는지는 알아야죠. 얼마만큼 공부했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체크해야 돼요. 앞으로는 계속. 그거를 지금 당장 너는 몇 점이야 이런 게 아니라. 쌤, 네. 그러면요 고등학교 때는 학원 별로 안 나오잖아요. 네. 학원비 얼마나 나와요? 모르죠. 물어보세요 데스크에. 그런 비용적인 건 모릅니다 저는. 근데 봐봐. 자.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제가 제시하는 거는 그거예요. 하 난이도 3등급 유형과 중하 중중이 2등급인데 그 정도까지 다뤄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시험이요. 아니요. 시험을 이것만 다루고 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자, 봐봐. 여러분들 12월 달에 나가는 게 여기까지 어느 정도 그것도 다 다룬 것도 아니에요. 모든 세부적인 유형을 다룬 게 아니라 중요 유형만 다룰 건데요. 몇 개 안 돼요. 이렇게 찍어 놓으면. 그러니까 전체 화면을 보면은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여 놓으면은 화면에 몇 개 안 뜬다고요, 여러분들 화면에. 그럼 12월 달에 이만큼만 하죠. 이만큼. 네. 그러면 유형수가 제일 많은 게 2등급이거든요. 그리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중간 난이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절대 내신 시험에 모든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도배되는 시험은 없습니다. 어려운 신성고죠. 네. 거긴 신성하니까요. 아예 신성고 친구들은 그건 따로 얘기하잖아요. 왜요? 네? 신성 뭐예요? 나중에 시험 문제 한번 봐보세요. 신성 근데 잘하죠. 봐봐. 봐봐. 여러분들이 2등급 유형을 사실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게 2등급 유형이에요. 2등급. 그리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들 자체가 2등급 유형들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1등급 유형들은 웬만한 학교들에서 뭐 학교마다 조금 난이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웬만한 학교에서 많아야 아주 어려운 문제는 2문제, 3문제? 이 정도로. 보통의 학교들. 알겠니?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리고 3월달에 여러분들이 개학하시면 사실 공부할 시간이 없고 숙제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그때 막 100문제씩 숙제를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못합니다. 그렇게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약한 거, 잘 못하는 거, 해놓은 거,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못하는 거 그런 거를 체크를 해놔야 되는데 여러분들 머리 속에서 정립이 안 되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1등급이야. 적어도 2등급이야. 대다수의 학생들은요. 자기가 뭘 알고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 몰라요. 그 능력이 생기면 2등급이라고요. 수능에서. 그러면 헛짓거리를 안 하죠.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거를 또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못하는 거를 안 하는 그런 불상사도 안 생기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능력이 사실 여러분들 어리니까 부족한 거예요. 어리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런 공부를. 고등학교 입시라는 거죠.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라는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잡아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 올해예요. 내년이에요. 내년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사실. 알겠지?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1이. 특히 고1 상반기. 애들이 고1 상반기 때 망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선배를 보면. 그러니까 차분하게 잘 따라오시고 우리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표는 뭐냐? 요거예요, 요거.
왜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2등급 유형을 다룰 시간이 생겨요. 여유가 생기고.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 했다의 의미가 그냥 아 봤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쌓아나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 수능 출제 범위가 수학으로 치면 수능 출제 범위가 1학년 2학기부터거든요. 수학 2부터. 수학 2 미적은 확통이에요. 문과생들은. 이과생들은 미적 1부터고. 그럼 여러분들 1학년 때 수학 2 배우고요. 학교에서 수학 2 가르쳐줄 것 같아요? 절대 안 가르쳐줘요. 끝이에요. 그게 수능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1학년 2학기 때 했던 기억이. 3학년 가서 다시 반복을 해야지. 2학년 때는 수학 2 볼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 미적원 나가고 확통 나가기 바쁘니까. 진도 나가기 바쁘니까. 여러분들이 개정 2번째죠? 아 3번째구나. 개정 첫 해 친구들이 내년에 수능 보잖아요. 이제 개정 첫 해 친구들이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에 그 친구들이 지금 문과 친구들 예비고3 문과 친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그거예요. 자기는 수학 2를 하나도 모르겠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당연하죠. 1년 동안 안 했으니까. 하물며 학원 선생님들도 1년 동안 수업 안 하면 개념은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 방법이나 스킬이나 이런 거는 감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몇 년을 해오신 분들도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재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잠수하지 말고 그냥 이왕 할 거면 재밌게 하자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한테 무리하게 강요 안 합니다.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여러분들 수준보다 윗단계에 있는 문제 풀려고 막 이런 거 어려운 거 풀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꼭 알아야 되는 것만 해요. 저는. 알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제 연말이라고 적당히 놀고. 여러분들한테 예비고3들한테 지금 그러거든요. 너네 12월에 공부, 너네 12월에 놀면은 재수할 거라고 제가 저주하는데 예비고3들한테는 제가 어쨌든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해야죠. 공부를.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는 이제 숙제 교재랑 프린트랑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12월 달에 따로 뭐 학교에서 뭐 할 거 없잖아요, 이제. 행사 겁나 많아요. 12월 달에요? 행사 엄청 많은데. 행사가 많지. 합차이랑 기다란이랑 13번 봅시다. 얘랑 별거 알았어. 보러 가는 것도 많고. 좋겠다. 술 마시잖아요. 뭘 술 마시냐. 자, 13번 봅시다. x에 대한 3차원 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kx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x 마이너스 9는 0의 한 근이 3일 때까지 끌어봐. 13번. 네. 열공하자잉. 아, 그러면 한 근이 주어졌죠. 뭐 해야 되겠어요? 먼저 한 근이 주어졌으면 3을 집어넣어야죠. 그죠? 3을 집어넣으니까 3을 집어넣으면 27.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야? 9k.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9k. 그 다음에 여기가 3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3k 플러스 6이 되고요. 마이너스 9는 0이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따르면 정리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6k가 될 거고요. 요거 하시면은 얼마예요? 33에서 빼기 하니까 24가 돼서 는 0이다.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4다까지 일단 나오겠네요. k가 4다. 니 다른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x 제곱 그 다음에 k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0이다 까지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근을 구해봐야 될 텐데 인수분해 해줘야겠죠? 자 인수분해 하시려면 조립제법 써야 되는데 x 자리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조립제법 쓸 수 있을까요? 얼마를 집어넣어 볼까요? 1 안되고 마이너스 1도 안되고 3. 3이죠 3 집어넣으면 27이고요 마이너스 36이고요 18이니까 이거 더하시면 얼마니?
27이랑 18 더하면 45. 여기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네 3이네요. 자 1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9 이렇게 써주고 조립제법 써봅시다. 조립제법 쓰시면 3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1이고요. 여기가 3 써질 거고요. 마이너스 1 써질 거고요. 마이너스 3이고요. 3이고요. 9고요. 0입니다. 됐니? 이런 식으로. 따라서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써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됐니? 나머지 두 근의 합 뭐겠어요 답은? 여기니까 아 여기 마이너스 됐죠. 요거 하시면 얼마예요? 합? 1이죠. 그럼 거기서 여기겠습니다. 오케이? 답은 그래서 뭐예요? 1입니다. 그렇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14번 별표 하나 치세요. 실수 많이 하죠. 자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0이다 라고 얘는 인수분해까지 아예 해줬네. 그랬을 때 이것이 밑줄 중근을 가질 때 자 친구들 여기 봐봐. 얘를 가렸어. 없어. 몇 차야? 2차죠. 2차면은 중근 뭐예요? 중근을 가질 조건이 뭐예요? 판별식 D가 0인 거죠. 그죠? 얘가 있네요. 중근 가질 조건 뭐예요? 몇 가지예요? 정확히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문제가 얘들아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되면은 센스인데요. 보시면 모든 A의 값의 합이라고 돼 있죠. A가 적어도 몇 개예요? 2개라는 얘기겠죠? 적어도 2개 이상이라는 얘기겠죠? 아니 한 개만 구하면 되는데 모든 A 값 합 구해라? 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A 값 구하라고 하면 되잖아. 한 개는. 근데 모든 A의 값의 합을 가지라고 문제에서 줬으면 여러분들이 딱 느끼기에 아 A 값이 2개 이상은 나오겠네? 라는 생각이 이제 들 거라고. 어떤 단원에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됐니? 자, 그럼 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이 자체가 뭐인 거예요? 중근을 갖는 거죠.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판별식 D가 0일 때. 자 그럼 판별식 D가 0일 때 써보시게 되면 얘 반의 제곱하니까 얼마예요? 4고요. 마이너스 그냥 AC 하니까 A죠. 그럼 얘가 얼마? 0인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A 값은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겠죠. 4. 됐니? 자 근데 3차 방정식에서는 쌤이 이 경우 말고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얘가 중근을 갖지 않더라도 잘 들어 얘가 중근을 갖지 않아. 즉 판별식 D가 이번에는 0이 아닌 거야. 근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미 X는 2가 근이죠. 그럼 판별식 D가 0이 아닐 때는 이 뒤에 써진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이다 라는 요 방정식에 어떤 한 근이 뭐가 되면 돼요? 2가 되면은 여기 근이 2가 있어. 근데 이 앞에도 이미 2가 있지. 그지? 그럼 두 개가 겹치니까 중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얘가 한 근이 2인 거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4 더하기 4 더하기 A가 0인 거지. 그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지겠죠. 8이구나. 여기 8 이 집어넣으면 4, 8, 10 여기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8이다 해서 2번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되었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차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해봤고요. 네, 페이지 쭉 넘기셔서 107페이지 좀 보세요. 자 이제 오늘 107페이지 설명하고 끝낼 건데 107페이지 보시면 3차 방정식 근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있죠. 그 페이지에다가 전체 별표 다 스케치십시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내신에 굉장히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적어도. 네. 새 프린트 줬죠. 아까 새거 안 줬어.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부터 좀 갈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거기서 보세요. 오늘 내가 중요하게 설명할 거는 밑에 거거든. 왜냐면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내가 공부할 걸 찝어드릴게요. 첫 번째, 3차 방정식 세근에 대해서 알파 베타라고 할 때 1번에 나와 있는 거 있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죠? 그거는 별표 따로 하나 치시고요. 암기라고 써놓으세요. 그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일단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썼던 것처럼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가 있고, 대신에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그 다음에 세 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는 싹 다 외워야 돼. 알겠니? 싹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덧붙이자면 얘는 곱셈 공식 변형 문제랑 엄청 잘 나올 겁니다. 맨날 나오듯이. 여러분들 2차 방정식 배웠을 때 곱셈 공식 변형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뭐 이런 거 구해봐라 라고 했던 것처럼 얘는 이제 문자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여기서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뭐 이런 거 구해봐라. 그럼 곱셈 공식 변형해가지고 어떻게 변형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그거 됐죠? 그거는 연산 문제 푸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2번, 3번, 4번은 묶으세요. 세근의 설정, 켤레근의 성질, 3차 방정식의 작성. 세 개는 똑같은 단원이 어디냐면 2차 방정식이랑 똑같습니다. 켤레근 있죠? 켤레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에서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켤레근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똑같습니다. a 플러스 루트 m을 근으로 가지면 나머지 근 중 하나는 켤레 관계에 있는 근일 거다. 허수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작성 보시게 되면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면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2차 방정식이랑 다르게. 되셨습니까? 오케이. 거기는 그러니까 2차 방정식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개념 설명을. 문제 풀 때만 한번 적용을 해드릴 거고요. 자, 지금부터 중요하게 들으셔야 되는 게 바로 3차 방정식 허근의 성질입니다. 별표 10만 개 치세요. 지금. 엄청 중요합니다. 자, 여기 봐. 그리고 하지 마. 곱하기 10만 하면 되잖아요. 자, 3차 방정식의 허근의 성질이라는 것은 얘는 뭐랑 자주 나오냐면 옆에다가 하나 써주세요. 여러분들 복소수의 주기성 기억나세요? 앞에서 배웠던 연계돼서 나옵니다. 복소수의 주기성이 뭐였어요?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이 반복이 되죠. 무한반복이 되죠. 그죠? 그 얘기예요. 얘도 허근이잖아 얘들아. 허근은 무슨 수? 허수죠. 그럼 허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얘랑 같이 연결돼서 많이 나올 거야. 자, 됐니? 근데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거기 두 개의 표가 있고 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외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외우는 방법은 지금 쌤이 써주는 거를 나중에 A4 용지에 한번 다시 베껴서 써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필기하는 걸 따로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설명해 줄 거야. 나는 오늘 지금 10분 동안. 잘 들어. 텍스트 다 있으니까 쓸 필요 없어. 봐. 자, 출발할게요. 한번. x세제곱이 1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죠. 그죠? x세제곱이 1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됐니? W, 오메가. 그랬을 때 한 허근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얘를 넘겨서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됐니? 자 그럼 이거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얘와 얘가 0이 되는 건데 오메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실수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럼 오메가가 1이라는 얘기인데 한 허근이라는 조건과 맞지 않죠. 그러니까 오메가는 무조건 여기 들어갈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이 자체도 뭐야? 하나의 근이죠. 그럼 근이니까 내가 x 자리에다가 대입해줘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잘 봐. 이거랑 동일한 표현은 뭐냐면 자 어차피 이 식이나 동일한 식이죠. 그죠? 얘나 동일한 식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오메가를 집어넣었잖아? 근데 여기 자리에다가 오메가 집어넣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즉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항상 1일 겁니다. 여기서. 아니 근데 여기서 오메가가 1이에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1은 나올 거예요. 근이니까. 대입해도 상관없으니까. 됐니? 자 여기까지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이 1이죠. 자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오메가 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 되지. 됐니? 자 그랬을 때 쌤이 양변에다가 오메가를 곱할게요. 양변에다가 오메가를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근데 내가 얘를 또 뭐라고도 쓸 수가 있냐면 잘 봐. 오메가 제곱 자체가 뭐였어요? 얘였죠? 그죠? 오메가 제곱 자체가 얘였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이시게 되면 자 오메가 세제곱을 마이너스 붙인 거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오메가 플러스 1이죠. 그죠? 근데 뒤에 마이너스 오메가 있지. 그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지워지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오케이? 됐죠? 쭉 흐름만 보면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갈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거의 한 허근을 쌤이 오메가라고 한다면 자, 오메가라고 한다면 다른 한 허근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에이, 다른 한 허근은 뭐예요? 켤레죠. 그죠? 잘 봐. 실수잖아. 개수가 다 1, 1, 1 실수지. 그지? 실수인데 하나가 허근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허근도 뭐겠어요? 얘랑 켤레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하나 허근은 바 오메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다섯 번째 잘 보세요. 아,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그지? 그럼 이거에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 바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잘 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면 두 근을 합해 볼게요. 자, 두 개를 더하시게 되면 이게 두 근이니까 오메가 더하기 바 오메가죠. 얘가 얼마예요? 0이요? 여기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돼요? 오메가 곱하기 바 오메가니까 얼마가 돼요?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갈게요. 잘 보세요. 그러면 요 관계부터 보시게 되면 얘랑 곱했더니 1이 나왔네. 두 개는 무슨 관계?
얘들아 어떤 숫자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역수죠. 그죠? 아 그래서 바 오메가는요 오메가분의 1이다 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되셨어요? 오케이. 자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 뽑아볼게요. 여기서도 잘 봐. 여기서도 얘를 넘길게. 오메가를 넘기면요 여기서는 바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로 옮겨보세요. 이렇게 써지죠. 그죠? 그럼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이죠? 그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바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바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과 같습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 써져 있어요. 거기. 됐니? 봐봐. 봐봐.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오메가는 그러면 오른쪽 왼쪽 표 보세요. 왼쪽 표.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나와 있죠? 이거의 한 근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까지 된다?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근데 여기서 잘 봐. 얘는 그럼 주기는 얼마야? 3으로 만복이 되겠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야. 그럼 오메가 4제곱은 뭐겠어? 오메가 4제곱은 뭐겠어? 오메가. 오메가죠. 오메가 5제곱은요? 오메가 제곱이죠. 오메가 3제곱, 오메가 6제곱은요?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다시. 그래서 얘는 주기가 3인 겁니다. 복소수의 주기성이죠. 허수의 주기성. 허수. 얘도 허수니까. 됐니? 독소수의 중성을 알아요. 모든 독소수 단어. 단원명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2번은 그거는 그냥 근해 공식 푼 거고요. 2번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 3번 보시면 여기 써져 있죠.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 1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당연히 대입한 거니까 0일 거다. 됐지? 그 다음에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거는 한 오메가 바 오메가일 거다. 서로 무슨 관계? 편례 관계일 거다. 그게 동그라미 4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 뽑아냈는데 걔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동그라미 5번 봐봐. 동그라미 5번 보면 오메가 더하기 바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바 오메가는 1이고 오메가 제곱은 바 오메가라고 되어 있는데 요 설명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안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린 거라고. 자, 그럼 잘 들어. 거기까지만 알면 돼. 밑에 거는 안 알아도 돼. 밑에 거는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자, 1, 2, 3, 4, 5 있죠. 동그라미 1, 2, 3, 4, 5는 다 외워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A4 용지에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으면 돼요. 제가 쓴 것처럼. 알겠니? 그리고 이 관련해서의 내용은 서술형으로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서술형으로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써보라고 한 거야. 알겠니? 오케이?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